진주대첩 역사공원이 17년 만에 준공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주성이 가진 역사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안식과 즐거움을 주고 원도심 상권의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준공식에 앞서 열린 의회와 학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앞으로의 광장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비롯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되짚었습니다.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동의보감촌으로 장소를 옮겨 규모를 키웠고 7개 테마 12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임새를 더했습니다. 경남도가 국제관광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국공유지 위주 투자 대상지들도 소개됐는데 하동 금오산과 산청 동의보감촌, 남해 옛 대한야구 캠프 등 서부 경남 자원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를 확정한 사천 에어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범 비행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17년 만에 준공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주대첩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남경민 기자가 준공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평평한 인도와 야트막한 잔디 언덕이 보이는 광장. 남강과 진주성까지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진주다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진주대첩 역사공원입니다. 이거 아주 좋고 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다시 이게 참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지가 너무 좋고 아름답죠. 유물이 나서 못 나고 몇 년을 이렇게 잠가놨거든. 그런데 이제 막아놓은 게 모르겠더만은 찾아놓은 게 이리 잘해놨네. 역사공원 주 도로엔 진주대첩 승정과 진주정신을 되새기는 1,592개의 각인이 새겨졌고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 나무와 풀이 공원 조경을 꾸몄습니다. 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훼손 위험이 높은 유물은 흙으로 덮은 뒤 재현했는데 조선시대 성벽은 실제 원형을 드러내 선보입니다. 또 공원 지원 시설인 진주성 호국마루엔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공원 지하엔 140대 이상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진주 본도심 주차난 해소와 방문객 유입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7년간 모두 94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역사공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0월 축제 장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야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원도심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사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역사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 장소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 진주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일을 벗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완공을 앞두고 불거진 역사공원을 향한 다양한 요구들까지 수렴해 진주 원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17년의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공개되기까지 토지 보상과 유물 발견, 설계 변경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준공식에 앞서서 의회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가 열렸는데 앞으로의 공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김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7일 열린 진주대첩 역사공원 전문가 토론회에선 조성 사업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공론화 절차와 같은 여론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번에 조감도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바뀌면서 원래 진주 대첩 광장이라고는 그 비움의 그게가 지금 현재 지성부가 너무 조금 생뚱맞게 안 울린다는 점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되면 마땅히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으고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질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운영의 용이성을 담당할 공원 지원 시설의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의견과 함께 시설이 지닌 상업적 성격이 광장이 가진 역사성을 옅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지원 시설이 광장의 주된 시설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역사공원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공원을 지원하는 공원 지원 시설이 아니고 공원에서 주인 행사를 하는 공원 주인 시설입니다. 반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광장을 찾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 시설의 필요성이 다분하고 그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정도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일어서는 땅이라는 개념으로서 매표소, 기념품샵, 운영시설과 휴게시설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수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진주성의 가치를 높인다는 본연의 사업 목적보다는 상권 활성화나 도시 재생으로 사업이 매몰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득 극대화입니다. 진주성의 가치 제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의 조감도를 바꾸면서 이것의 성격을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시 재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진주대첩광장 콘크리트 철거 대책위는 광장 인근에서 공원 지원 시설이 진주성 경관을 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광장이 운영 과정 속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주산업 육성 방안과 국가 표준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새 기관은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 및 인증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필리핀형 FA-50 항공기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 사례입니다. 1년 시범 계약인 이번 사업은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되며 계약 금액은 270억 원에 달합니다. 시범 사업 이후에는 단연간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교육과 의료 등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과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5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개인산업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물건을 판매하거나 출입시킨 경우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숙박시설과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4회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동의보감촌으로 장소를 옮겨 규모가 커지고 행사가 다채로워졌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종아리에 침을 맞은 남성이 침대에 엎드려 있습니다. 동의보감촌 동의전에서 진행되는 산청 한방약초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해민서입니다. 한의사 8명 등 30여 명이 진맥, 통증과 재활을 위한 한방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환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불편한 곳 먼저 물어보시고 그곳 위주로 이제 침이랑 전침, 또 추나 또 필요하면 약까지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산청 약초의 효능을 체험하는 내 몸의 보약 체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시간별로 면역력 강화, 기력 보강, 호흡기 건강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데 현장에서 보약을 직접 다려 마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까 너무 굉장하네, 웅장하네. 웅장하고 약탕간 이게 처음 체험인데 이것도 하고 요 옆에 있는 자석 체험도 한번 해보려고 족욕도 한번 해보고. 젊은 세대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항로와 뷰티관에서는 AI 키오스크를 통한 피부 진단 바탕 맞춤형 화장품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어린이 편의시설에 공을 들였습니다. 어린이 헬스장에는 맞춤형 헬스기구 13개가 마련돼 있고 맞은편으로는 항공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설치됐습니다.
동의보감촌으로 장소를 옮겨 7개 테마 12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진 만큼 꼬마 열차를 도입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산청구는 올해를 계기로 축제를 엑스포에 버금가는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 지역 축제 이미지를 벗어나 엑스포 행사에 버금가는 행사로 키우는 그 첫 해로 모두 함께 즐겨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제24회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10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목표로 광역관광 개발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경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개발 가능한 도내 주요 관광지들을 소개하고 투자 협약도 성사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성과를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해안을 극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경남도. 관광사업 분야 지원업종 신설 등 각종 조례 개정을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2022년 7,600억 원대였던 투자 유치는 2023년 1조 200억 원, 올해는 3조 8천억 원대로 3년 새 증가폭이 최대 276%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해안의 대외적 홍보와 민간 관광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호텔, 관광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선 경남의 관광지와 각 지역별 투자 환경 홍보, 맞춤형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정부와 인근 자치단체들과 함께 남해안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지원 전략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매입 후 바로 개발이 가능한 도내 국공유지 위주의 투자 대상지 10곳도 함께 소개됐는데 여기엔 하동 금호산과 산청 동의보감촌, 남해 옛 대한야구 캠프 등 서부 경남의 관광 자원들도 다수 포함돼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이들 대상지 가운데 마산과 거제, 통영의 경우 복합문화공간과 호텔, 리조트 등 총 2천억 원대의 투자 협약이 성사되기도 했는데 추후 남부 내륙철도와 함양 울산 고속도로 등 남해안으로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서부 경남으로의 민간 투자 확대도 어느 정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서울과 거제는 2시간 45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남해 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과 함께 민간 투자 유치와 이를 뒷받침해줄 유무형의 지원책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경남도. 이 같은 노력이 서부 경남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얼마만큼의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 기념물 남해장성이 최근 이뤄진 전문가 연구에 기반해 남해 금산 목장성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당초 남해장성은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된 여말 선초의 성곽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말을 사육하던 목장성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 남해군이 정밀지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군은 지표 조사와 전문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의 명칭 변경을 신청했고 기념물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해 금산 목장성으로 지난 12일 명칭이 변경 고시됐습니다. 27일 진주 종합경기장 야외 공연장에서 제27회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자연보호 헌장의 정신을 되새기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환경보호 캠페인과 환경 골든벨 퀴즈 대회, 환경사진전과 화합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사천 비행장에서 열리던 사천 에어쇼가 경연제 개최로 결정된 후 올해 첫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람객 편의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에어쇼가 10월 가을 하늘을 수놓습니다. 올해 행사는 경연제 개최로 전환된 후 사천 비행장에서 열리는 첫 에어쇼입니다.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 카이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행사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가장 주목받는 볼거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입니다. 지상 전시와 함께 시범 비행이 펼쳐집니다. 에어쇼의 백미인 고개 비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와 호주 폴 베넷 에어쇼 팀이 짜릿한 비행을 선보입니다.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를 비롯해 항공 장비까지 역대 최다 품목이 전시돼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순수 민간인을 위한 국내 유일의 에어쇼인 만큼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2년 전 행사에서 40만 명이 방문해 큰 불편을 겪었던 교통혼잡과 편의시설 문제는 대폭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차량이 정체되고 막히는 구간을 일단 교통통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방 통행 구간하고 통제 구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셔틀버스가 경유지를 거쳐가지고 행사장을 들어갔는데 올해는 임시 주차장에서 노선 경유지 없이 직행으로 차량 통행을 분산시키기 위해 군부대 출입 통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300개가량 확보해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행사장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등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관람 희망자는 사천 에어쇼 홈페이지에서 관람 날짜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최근 학교 내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연말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진주시는 이달 초 지역 고등학교 22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을 신청한 학교에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피해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2회 함양군 사회복지 박람회가 오는 10월 4일 상림공원 토요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휠체어 체험과 방화복 착용, 심폐소생술 체험, 공무원 복지 상담 창구 등이며 기념품 증정 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27일 오후 4시 35분쯤 산청군 산청읍 인근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향에 달리던 전기차가 전방 화물 차량을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차량에 발생한 불이 인근 차량 3대에 옮겨 붙었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진주 지역 한 여성 봉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 4명에게서 2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줘 해당 경찰 수사관이 해임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오전 10시 10분쯤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익수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낚시객의 신고를 받은 사천해경은 하동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사천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각각 구조했습니다. 익수자 가운데 1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구조됐으며 다른 1명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힘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두 익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119 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일요일 오전까지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진주와 산청, 함양에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9도, 남해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 그리고 제주는 맑겠지만 부산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7도, 광주 19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화창하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6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2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공항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수요일 오전까지는 화창한 가을 날씨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후 수요일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목요일 오후에는 다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사칭 문자를 받으셨을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목적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